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광석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관위가 결정한 후보 자격 박탈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과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5일 오하이오주에서의 열차 탈선 사고에 이어 어제는 미시간주에서도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주 캐나다 상공에서 격추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마추어 풍선 동호회의 풍선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관위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김광석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오늘 김 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관위가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뉴욕 한인회와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광석 예비후보가 어제 선관위가 결정한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김광석 예비후보와 선대본부 측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999년에서 2001년 뉴욕 한인회 커뮤니티 센터 건립추진위원장으로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KCS 회장 자격으로 뉴욕 한인회 이사로 활동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두 전직 회장들이 제출한 인증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관위를 비난했습니다. 그 한인사 50년 책자도 일부 소개되어 있고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 이세정 회장님으로부터 이런 제가 인발부했던 확인 증명서를 인증받아서 여기 첨부서리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한인회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참고사항으로 처리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선관위 구성부터 중립적이지 못했다며 뉴욕 한인회 현직 이사들로 구성된 선관위를 지적하고 더구나 이사장이 상대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는 등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선거를 앞두고 시행세 칩을 수정한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후보자 출마 자격을 축소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때 당시의 수정의 내용은 후보 등록 자격에서 등자만을 빼는 단 한자 등자만을 빼는 운영 규정의 수정이 있었고요. 자신들이 수정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바꾼 후보 등록 자격을 토대로 김광석 후보를 탈락시키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법정이 아닌 여론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인사회를 아우르는 시민법정을 개최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시민법정을 구성한 것은 미국 법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법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우리 인격을 아니면 판단력을 다시 한번 만들자 하는 얘기니까 상당히 끝났다, 배는 떠나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김광석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가 한인사회 분열이 아닌 한인사회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 30년 동안 한인사회에 봉사해온 자신의 노하우를 어떠한 형태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고용과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지수에 이어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연준이 다시 빅스텝을 단행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준 내 강경 매파인 제임스 블럿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테네시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지난 2월 FOMC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며 3월 FOMC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위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봤다며 항상 0.25%포인트 인상에 그치는 건 아니고 경제 여건이 필요로 하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고용과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에 이어 어제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0.4%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날까지 4연타로 예상을 뛰어넘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두 연은 총재가 동시에 빅스텝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팽배했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104를 돌파하면서 지난 1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대비 14.7원 내린 1299.5원에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12월 19일 1302.9원 이후 종가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조 9천억 늘면서 가장 크게 늘었고 신용카드 잔액도 610억 달러 늘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발표한 분기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총 16조 9천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3,940억 달러, 2.4% 늘어났습니다.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조 9,200억 달러로 전분기와 비교해 2,540억 달러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신용카드 잔액이 610억 달러 불어났고 자동차 대출 잔액은 약 280억 달러,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210억 달러 늘었습니다. 연체율도 높아졌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되는 중대 체납률은 모기지의 경우 2021년 말 0.3%에서 지난해 말 0.57%로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3.2%에서 4.0%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뉴욕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들어 이런 연체율이 급증세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학자금, 융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젊은 층의 부채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상승한 것이 연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 수준의 연체율이 경제에 광범위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개인 수준의 재정적 어려움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30만 9천 건으로 전월보다 4.5% 줄었습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택 수요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어제 발표한 1월 주택 착공 건수는 130만 9천 건으로 시장 예상 중앙치 136만 건을 하회해 5개월 연속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4.5%, 전년 같은 달보다는 21.4%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는 주택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상승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둔화하고 주택 건설업자의 신뢰도 지수도 개선 징후를 보이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침체한 주택 시장이 바닥에 다가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착공 건수는 84만 1,000건으로 전월에 비해 4.3% 줄었고 전년 같은 달보다는 27.3% 감소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5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집합주택의 착공 건수는 전월과 비교해 5.4% 축소한 45만 7천 건으로 2021년 9월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는 8.4% 줄어들었습니다. 선행지표인 1월 착공 허가 건수는 0.1% 늘어난 134만 9천 건으로 4개월 만에 전월을 상회했습니다. 단독주택 허가 건수가 1.8% 감소한 71만 8천 건인 반면 집합주택의 경우는 0.5% 증가한 56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인플레 영향으로 1월도 주택시장의 냉각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요 부진이 건설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5일 나온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 조사에 따르면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39%입니다. 대형 철도 회사가 운행하는 장대 화물열차가 잇따라 탈선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하이오주에서의 탈선 사고에 이어 어제는 미시간주에서도 화물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께 디트로이트 국제공항 인근 벤뷰런 타운십에서 노폭 서던 철도 소속 화물열차 일부가 선로를 이탈하며 전복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응급구조대가 출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역경찰은 이번 사고로 선로 일부가 손상되고 열차 바퀴가 분리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부상자 보고는 없고 위험물질 누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벤뷰런 타운십 당국은 약 30량의 화차가 탈선했지만 전복된 화차에는 곡물이 실려 있거나 비어 있는 상태였다며 탈선한 화차 한 개 칸에 액체 상태의 염소가 실려 있었지만 전복된 화차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제거하면서 유해물질이 누출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 사고 현장 인근의 도로를 일시 폐쇄하고 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에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재난관리청과 미시간주 환경에너지부, 웨인 카운티 국토안보국 등에 사고 보고를 했다며 해당 기관이 곧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 수습을 위한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하이오주 동단의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노폭 서던 철도의 장대 화물 열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킨 지 불과 열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에서는 막대한 양의 유해물질이 유출돼 인근 강과 시내, 토양에 흘러든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주 캐나다 상공에서 격추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마추어 풍선 동호회의 풍선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찰용도 아니고 자국 민간인이 만든 풍선을 격추하는데 약 6억 원가량을 사용한 겁니다. CNN과 폴리티코 등 언론에 따르면 노던 일리노이 보틀캡 풍선단체는 자신들이 날린 풍선 K9Y0가 지난 11일 오전 0시 48분 알래스카주 해안의 무인도를 따라 마지막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미 당국이 F-22 전투기를 이용해 캐나다 유콘 준주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한 날입니다. 이 단체는 수소로 채워진 풍선을 날린 뒤 GPS 추적 기능이 있는 송신기를 풍선에 달아 위치를 추적합니다. 풍선은 47,000피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콘 준주에서 격추된 물체는 약 4만 피트 상공에 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앞서 미 당국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상공에서 중국의 풍선을 격추했고 이 비행체의 윤곽은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격추된 비행체인데 당국은 이 물체를 정찰 풍선으로 표현해왔지만 이들 기구가 어떤 원리로 상공에 뜰 수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비행체가 보틀캡 단체의 풍선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행체를 격추할 때 F-22 전투기가 동원됐는데 비행기 값만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대당 3억 3,400만 달러, 비행 시간당 드는 비용은 7만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풍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된 미사일인 AIM-9X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은 한 대당 약 38만 달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격추된 미확인 비행물체가 민간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풍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사태가 종료돼도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백신과 검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어제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업무도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무료 백신 제도 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5월 11일 비상사태가 종료돼도 올 여름까지는 백신과 치료 문제를 민간 시장에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천만 명의 성인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지만 경제적인 감당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또 이와는 별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현재 연방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인 5월에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 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소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재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소견서에 따르면 케빈 오코너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은 약 15개월 전 마지막 건강검진 이후 악화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80세 남성으로 국가 원수, 최고 사령관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코너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슴에 있는 작은 용종을 제거했고 해당 용종은 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직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비흑색종 피부암을 제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은 2024년 재선 출마 공식 선언을 앞두고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설 차기 대선 후보 주자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최근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28%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5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지적에 백악관 참모들은 변론에 나섰습니다. 카린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주치의 소견서 공개를 앞두고 대통령을 지켜보면 고된 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일정을 따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연단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뻣뻣하게 걷는 등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오코너 주치의는 척추 관절염과 발 관절염, 경증 말초 신경병증의 결과라며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쇼핑몰인 아메리칸 드림의 H마트가 오픈했습니다. H마트 아메리칸 드림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서 고객들의 생활에 가치와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오늘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아메리칸 드림점을 개점했습니다. H마트 아메리칸 드림점은 약 36,280 스퀘어핏 규모로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을 기본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야 한다는 H마트의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로컬 농장과 뉴저지에 위치한 물류창고로부터 신선한 식품과 수산물을 직송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생활 잡화와 다양한 아시안 푸드홀이 운영되면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메가 쇼핑몰의 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H마트를 사랑해주신 뉴저지 지역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H마트 아메리칸 드림점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매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매장은 반찬 부분 많이 포커싱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부분 조금 많이 포커싱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푸드코트 같이 오픈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 오픈 예정인 시그니처 푸드홀에는 한식과 일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가 입점하며 도넛과 핫도그, 베이커리 등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H마트는 오프닝을 기념해 스마트 세이빙 카드 신규 가입 또는 기존 고객 이메일 업데이트 시 H마트 보온 머그잔과 H마트 2023년도 달력을 무료로 증정하고 $30 이상 구매 시 핸드크림과 슬리퍼 혹은 페이퍼 타올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의 뉴욕지부 사무실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이 공격을 현재는 막아낸 상태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개별적으로 발생한 단일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이번 사이버 공격이 FBI에서 아동 성착취 관련 수사에 사용된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1터미널에서 어제 화재로 인한 정전 사태가 발생해 출도착 항공기 상당수가 결항되거나 연착 또는 다른 터미널에 착륙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JFK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편은 당초 예정된 1터미널이 아닌 4터미널에 착륙하는 등 혼란을 겪었고 이날 저녁 뉴욕 도착 예정이었던 K085편은 도중에 인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낮 12시 JFK공항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082편은 오후 4시 53분께 이륙했고 오전 11시 40분 출발 예정이었던 한국행 아시아나항공 OG221편도 오후 4시에 출발했습니다. 카톨릭 뉴욕 교구는 지난 15일 뉴욕 시내 카톨릭 학교들 가운데 맨하탄 5곳, 브롱스 6곳, 스테튼 아일랜드 1곳 등 12개 교를 2022-2023학년도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롱스 세인트 프랜시스 제비어 학교는 세인트 클레어 오브 아시시, 세인트 가브리엘 스쿨은 세인트 마가렛 오브 코토나 학교와 통합됩니다. 뉴욕 교구는 이번 폐교 결정이 팬데믹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 등록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재정난을 겪어온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노동자 연맹은 회사가 노조 지지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30명이 넘는 직원이 해고됐다며 이번 주 초 노조 결성 추진을 발표한 후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테슬라의 뉴욕주 버팔로 공장에서 오토파일럿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이들은 앞서 생산 압박을 줄이고 임금 인상, 고용 안정을 위해 노조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해고 원인은 실적 평가 때문이라며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